북위 37도, 푸른 바다와 해송이 멋들어진 신이 선물한 도시 강릉. 해안 도시의 총소리가 요란했던 날, 그날의 강릉을 다시 찾아가 보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강릉 앞바다에 조용히 발을 디딘 붉은 발자국.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새벽 4시보다 1시간 먼저 북한군은 강릉에 들이닥쳤다. 우리가 보통 6.25 전쟁이라 하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일제히 북위 38도선을 넘어서 남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미 그보다 1시간 전인 새벽 3시경에 북한군의 선발대가 강릉 앞바다에서 상륙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강릉은 6.25 전쟁의 최초의 발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70여 척의 수송선을 타고 38도선을 최초로 넘어온 북한군. 강릉 정동진과 임원진에 도착하여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강릉시 정동진리 등명동 지점에 상륙한 549 부대. 한 개의 대대는 북상했고 한 개의 대대는 강릉 옥계 쪽을 향해 전진했다. 임원진에 상륙한 북한 766 부대 역시 삼척을 점령하기 위한 북상과 남측 공격을 동시에 진행했다. 국군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강릉 남쪽 일대로 병력을 급파하였고 안인진 해안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잠시 발이 묶였다. 국군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던 건 아니고 아주 장렬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북한군을 묶어둠으로써 강릉에서는 시간을 많이 좀 벌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인한 희생은 군인에 그치지 않았다. 6.25 전쟁 당시에는 국군 장병이나 경찰관 그리고 학도 의용군만 전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한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는데요. 강제부역이다 혹은 폭격이다 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 만든 곳이 바로 이곳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입니다. 첫 민간인 희생자였던 대한청년단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이 밖에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름 석자만을 남기고 동란의 목숨을 잃었다. 민족 대립의 최초 현장이었던 강릉. 잊지 말아야 할 희생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통일공원을 조성했다. 한국전쟁의 흔적과 분단 이후 계속된 북한의 침투까지 기록하고 있는 통일공원. 이곳엔 나란히 4개의 무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곳은 삼학도의 묘와 또 위령비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학도가 아니라 사학도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1950년 9월경에 4명의 학생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활약에 대한 내용을 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지 않게도 인민군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됐고 결국 체포를 당해서 강릉 남대천 변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3명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고 마지막에 있는 홍순길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학생들의 어떤 호국을 향한 정신을 또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군의 강릉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반공 활동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잡혀 사망한 3명의 학생 곁에 최근 살아남아 도망쳤던 친구 홍순길 전 서울시 부시장도 영면하게 됐다. 애초에 삼학도의 묘는 이곳이 아니라 강릉 노암동에 있는 남산 기슭에 모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위령비도 만들고 2012년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강릉 통일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래로 이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상석 위에 모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학교는 다를지라도 반공 그리고 호국을 위한 마음은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 통일공원에서 다시 조우하여 그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 애국자들. 이젠 평화롭고 행복하기만을 기원해 본다. 응봉 전투, 큰골 전투, 부연동 전투 등 동네마다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강릉. 그럼에도 강릉은 한국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공군들의 요새였다. 1951년 강릉기지에 전투비행 전대가 설치되자 우리 공군의 첫 단독 출격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108명의 조종사가 F-50의 전투기로 7,851회의 작전을 수행했다. 유엔 공군이 500회 이상을 출격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던 평양 스몰이 철교 차단 작전. 당시 한국 공군이 주안점을 뒀던 것은 초저고도로 침투해서 폭격을 하는 데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폭격 성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폭격 작전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스몰의 철교를 차단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보급 물자의 수송 루트를 차단할 수 있었고요. 나아가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돌아 전쟁터로 날아간 남한의 용사들. 이념을 지키기 위해 폭탄을 싣고 가며 하늘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는 당시 제10전투 비행전대 전대장이었던 김영환 장군으로부터 탄생했다. 당시 강릉기지에 있던 제10 전투비행 전대는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김영환 대령이 나서게 됩니다. 폭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던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만 대장경을 비롯한 우리의 국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폭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되게 되는데요. 나라보다 사찰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김영환 대령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보다 사찰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공비보다는 사찰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의 그런 용단 덕분에 우리가 현재 보고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8만 대장경과 장경 판전, 나아가 해인사가 우리 곁에 남겨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전쟁터로 향했던 호국의 영웅 김영환 장군. 1954년 그는 F-51을 타고 사천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중 묵호 상공에서 실종됐다. 하늘로 사라진 장군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릉의 순환은 계속됐다. 1994년 9월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남쪽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좌초한 것이다. 당시 무장공비들은 잠수함을 버리고 북한까지 걸어서 이동하려 했지만 45일간의 추격 끝에 전원 사살 또는 생포됐다. 이 강릉은 현대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조선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특히나 백두대간 동쪽 또 38선 이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무장 간첩들의 주요한 또 작전지로서도 선택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릉 그 잠수함 침투 사건 때의 노획한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역시나 강릉의 어떤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 중요성을 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군 침투 통로로 이용됐던 강릉. 지금은 그 기록들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강릉은 강원 도내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아주 중요한 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남과 북 사이의 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고 또 주변 국가의 어떤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는 요즘인데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평소에도 미리부터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이 강릉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당시 하늘을 점령했던 한국 공군의 빨간 마후라로 두려움 없이 맞섰던 학도들의 열정으로 붉게 물들었던 도시 강릉. 붉은 강릉은 그날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